반동탁연합군. 고향인 패국 전주에 도착한 조조는 부호인 위홍의 도움으로 군자금을 확보해서 동탁과 맞설 준비를 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로서 각 지역의 영웅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여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제의 이름으로 가짜 조서를 만들어서 돌리는 방법이 상책으로, 이 가짜 조서를 받은 각 제후들은 조서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일단 불응하면 명령 불복종의 죄로 걸려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대를 일으키고 추후 주위를 관망하게 되는 것이다. 조조의 가짜 조서인 경문이 각 지역으로 전달되었고, 이에 군대를 일으켜 속속들이 천하의 폐루나 동탁에 있는 낙양 근처로 집결하고 있었다. 사수간 전투.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는 명문가문 출신의 원소가 맡았고, 군량 및 보급품 담당은 원소의 동생인 원술이 담당하게 되었다. 첫 싸움에서 선봉은 손견에게 주어졌는데 공이 탄난 제북상 포신의 군대가 먼저 움직였다가 동탁의 무장 화웅에게 대패하고 만다. 이후 손견이 등장해서 화웅을 막아내었으나 화웅은 싸우지 않고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반동탁 연합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자신들의 기반지와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대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원술은 손견이 공을 세우는 것을 시기해서 차일피일 식량 공급을 미루었고, 이에 손견의 군대는 야습을 당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부하장수 조무의 살신성으로 손견은 겨우 목숨을 구해 탈출하게 되었다. 첫 전투에서의 패배로 반동탁 연합군의 사기는 떨어졌고 협력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사수관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호래관 또는 사수관은 중국의 옛 관문이며 중국 호남성 싱양시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다. 역대 왕조 대대로 낙양 동부를 방어하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으며 소주의 모강이 이곳에 호랑이를 가두고 기른 것으로 인해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 남쪽으로는 숭산, 북쪽으로는 황화와 접해 있으며 여러 산들이 겹쳐 천혜의 요새가 되었다. 황화란 황주에 흐른 하천으로 관중에 흐른 한강이 바로 황하인 양자강이며, 사수관을 호래관이라고 하며 형량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량은 송악인 개봉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쪽의 숭산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숭산은 중국 도교의 성지이자 소림사가 위치한 불교의 발상지이며 또한 중국 신유교의 탄생지이다. 숭산이 불교의 발생지라는 것은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이라는 얘기로, 그러면 이를 입증하겠습니다. 숭산에 있었던 소림사란 소림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찰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인 향산별곡을 인용합니다. 봉봉이 푸른빛은 복례산 금강초요, 골골이 흐른 물은 무릉의 낙하로새, 망해와 죽장을 혼연히 옷을 떨쳐 은방로 내달아서 소림천 지나가니. 금강산인 향산별곡에 소림천이 등장했습니다. 복례산이란 금강산으로 숭산이 바로 금강산인 묘양산이었습니다. 호래관이 금강산과 관중의 지점에 있었습니다. 호래관은 낙양을 사수하는 관이 아니라 관중을 사수하는 관문이었습니다. 반동탁연합군은 고죽국인 풍읍 안주의 넓은 곳에 진주에 있었고, 동탁이 있었던 낙양과 관중인 한양장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영웅 관우. 손견은 항상 붉은 두건을 머리에 썼는데 첫 전투에서 부하장수 조무가 이를 대신 쓰고 전사했던 것으로, 동탁의 무장 화웅은 손견의 두건을 창에 꽂아 싸움을 걸어오고 있었다. 나와 싸우고 싶은 용기가 있는 자들은 모두 나와라. 저 두건처럼 목을 베어 걸어 주겠노라. 이에 화가 난 원술의 장수 유섭이 나섰지만 삼합도 버티지 못하고 화웅의 먹잇감이 되었다. 이에 기주자사 한복의 부장 반봉이 나섰지만 역시 화웅의 족수가 되지 못하고 화웅의 칼에 죽었다. 첫 전투부터 동탁의 맹장 여포가 아닌 그의 부장 화웅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반동탁 연합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분열되기에 이른다. 이때 관우가 나서서 화웅의 목을 가져오겠다고 하니 좌중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인물이 큰소리친다고 하여 오히려 나무라기에 이른다. 이때 조조는 저렇게 장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 일단 싸움을 붙여보고
나와서 결과를 보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관우에게 따뜻한 술 한 잔을 따라주지만 관우는 일이 끝나고 다녀와서 마시겠다고 하며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얼마 후 군막 밖에서 환호성이 들려왔고 관우가 적장 화웅의 목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는 그때 관우는 아직 식지 않은 술잔을 들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동탁은 화웅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원소의 숙부인 원뇌가 낙양에 있었는데 그의 일가족 모두를 몰살시켰던 것이다. 호로간의 영웅 여포. 동탁은 낙양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관문인 호로간에 20만 군대와 여포를 주둔시키면서 전쟁터는 사수관과 호로간 두 군데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반동탁 연합군 역시 군대를 둘로 나누어 왕강, 포신, 고모, 원유, 공융, 장량, 도겸, 공송찬이 호로간에 배치되고 유비 삼형제는 공손찬을 따라 호로간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최강의 무장 여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왕강의 부장 방열은 단 1합의 여포의 지물이 되었고 상당인 청주태수 장량의 부장 목순, 북해태수 공융의 부장 무왕궁 역시 여포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자, 이제 호로간에서 여포를 상대할 장소는 백마장군 공손찬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손찬도 여포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도망치는 순간 여포의 적토마가 순식간에 공손찬을 따라붙어 여포가 회심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칼을 들어 올리는 순간 장팔사모의 장비가 막아섰던 것으로 공손찬이 현령 시절 장비가 술에 취해 관리를 구타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공손찬이 방면시킨 것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기도 합니다. 여포의 활약으로 연합군은 쩔쩔매고 있었고 공손찬마저도 적수가 되지 못하고 쫓기는 순간 장비가 나타나 도와주니 장비와의 계속되는 싸움에 청룡 언월도의 간우와 쌍고검의 유비가 가담하니 여포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는 바 적토마의 속도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장안 천도. 삼국지에서는 낙양에서 장안으로 벼랑간 천도하는 가장 이상적인 장면이었지만 아주 생생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로간에서 여포의 기세가 무너지면서 원소는 사수관 호로간에 총 공격 명령을 내린다. 이때 위기감을 느낀 동탁이 밀서를 손견에게 보내 사돈이 되는 것을 제안하니 손견이 이론지하에 거절하고 밀사를 돌려보냈다. 이에 동탁의 책사가 묘안을 내리는데 수도를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하는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황제를 볼모로 잡고 있었던 동탁의 군대를 추격할 수도 없었고 동탁과 싸우기 위해 전부 낙양에 모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싸울 대상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다. 이들 반동탁 연합군들은 고향인 봉주로 돌아갈 생각만 하지 더 이상 전쟁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에 경문을 돌려 반동탁 연합군을 만들었던 조조는 홀로 군대를 이끌고 동탁을 추격했지만 동탁의 매복군에 걸려 대패하고 동탁의 장수 소영이 쏜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하지만 종친 동생 조홍의 활약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고 하우돈, 하후연, 조인 이전 악진이 기다리고 있었던 군용으로 복귀했던 것이다. 동탁이 수도를 낙양에서 장안으로 옮기니 반동탁 연합군은 그들이 모인 의미를 상실한 채 지리멸렬 흩어졌던 것이다. 지도를 보시면 반동탁 연합군이 모여있는 곳은 금강산과 지리산 앞에 산중의 평지인 고죽국의 풍읍과 안주지역입니다. 반동탁 연합군의 주동자 조조의 고향 패국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풍읍인 안주에서 우측에 낙양과 한양장안의 동탁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산의 남쪽이 한양장안이고 화산의 북쪽이 바로 낙양입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어떠한 제지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낙양과 장안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차이나의 낙양과 장안은 과연 제지 없이 이동이 가능했을까요? 손견의 행운. 동탁이 떠난 낙양에 주둔하고 있었던 손견에게 희대의 보물이 손에 들어오는데 정찰 나갔던 수하의 장수들 중 우물에서 전국세인 옥새를 찾아 손견에게 바쳤던 것이다. 손견에게는 오직 여기를 떠나 자신의 기반지역인 강동으로 빨리 돌아가는 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원소에게 철군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원소는 손견의 수하 병사 중 고양이 같은 병사로부터 손견이 옥새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반대했지만 손교는 이를 무시하고 철군하게 된다. 이때 낙양에서 강동으로 가는 길목인 형주의 유폐에게 원소가 서신을 보내 손견이 옥새를 가지고 있으니 지나는 길에 공격하라고 명했던 것이다. 강동의 호랑이 손견도 어쩔 수가 없었나 보구나. 형주 자사 유폐와 부하장수 채모의 활약으로 절반 이상의 군사를 잃은 후에야 강동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유비의 일행은 봉지인 평원으로 돌아갔고 아직 낙양에 있던 연합군들은 식량 문제로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약탈과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반동탁의 기치를 올렸던 동지들은 다시 내일의 적이 되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손견의 기반지 강동의 오나라는 금강산 건너편에 있었고 유비의 평원은 평양으로 개성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역사 속의 낙양과 한양장안은 화산을 두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밝히는 문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